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발표할 철도연구원의 항종규라고 합니다. 그 철도 분야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뭐 조금 전까지는 이제 영어로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슬라이드 제 그 명함을 스캔을 해놨는데요. 그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저는 첫 만난 것 같아가지고 첫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어디서 뭐 어디 미팅에서 뭐 어디 세미나에서 만났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제 명함에다가 캐리컬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 닮았나요? 그 아까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IC 61508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그냥 시스템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많은 규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철도 쪽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철도는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으로 이제 정말 캐타스트로픽한 사고가 심각도가 치명적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도메인이라서 그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도 있어 왔고 안전성 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그 조용도 하고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했냐 보니까 한 20년에서 조금 못 미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도 쪽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스터디라든가 규제를 시작을 해 왔지만 이제 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것보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철도 안전법에서 철도 차량이나 용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운영하려면 저희 연구원에서 그 설계부터 시험까지 이제 검증을 받고 확인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량을 제가 이제 전체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차량이 이제 소프트웨어도 차량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해서 이제 그런 그 또 규제적인 뭐 규제라면 규제죠. 그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증 관련된 것들에서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메인 그 오신 참여분들이 뭐 IT 쪽도 주로 계시지만 뭐 그 뭐 항공이든 국방이든 다른 쪽에서 많은 다양한 도면에서 오셨기 때문에 철도 쪽에서 간략하게 이제 시스템 도면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런 현황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 시스템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승객 측면에서 이제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차량만 보게 되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차량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서 많은 제어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대한 인증이든 뭐 검증이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호 제어 시스템 그래 가지고 뭐 우리 자동차로 생각을 하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격 제어하는 부분들을 운전자가 뭐 가속 페달을 밟든 뭐 이렇게 제동 브레이크를 밟든 해 가지고 이렇게 가감속을 하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그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어떤 목표 명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로 제어도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 이제 그 승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는 게 이제 신호 제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런 신호 제어 시스템들이 이제 차량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상에도 있고 관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철도 쪽에서는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호 제어 시스템이고 이 신호 제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 안전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안전성 활동이나 검증이 이루어져 왔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다른 쪽 차량 시스템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도 보시피 이제 관제실부터 해서 그 현장의 선로변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이제 역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신호지 시스템들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자동 열차 방호 장치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간격 제어해 주는 부분이고요. 뭐 앞에 열차가 있으면 그 맞춰서 뒷 열차에다가 지상에서 이제 그 뭐 스피드 컨트롤이라든가 너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무빙 어소리티를 이제 제어해 주는 부분이고 왼쪽은 이제
연동 장치가 진로제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신호 제어 시스템들의 발달에 맞추어 가지고 그 열차 철도 쪽에서 안전성 활동이나 규격들이 발전해 왔고 신호 시스템 발전에 맞춰서 같이 발전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혹시 뭐 우리나라 철도 쪽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그 기관사 분들이 이렇게 그 통금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달해서 열차를 이동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호기에서 설리변 신호기에서 신호기도 지금 없어지고 다 이제 그 맨 오른쪽처럼 그 운전자의 모니터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개통한 서울의 이제 우이 경전철 같은 경우도 완전 무인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 2호선도 그렇고 그렇게 무인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열차도 많이 운행할 수 있고 승객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진화가 돼서 플렉시블해지고 좋은 반면에 예전에 이제 기계식이나 뭐 전기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제어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운용기관들의 그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들이 이거를 고장이 나면 추적을 못하게 됐어요.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서울 메트로 2호선 여기 왕십리역 여기서 추돌 사고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승객이 탄 상태에서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시운전 열차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 원광선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그 KTX 가다가 그거 시운전하다가 한번 사고 난 적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진로 장치도 고장이 나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고 조사 보고서라든가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딱히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는 그 레포팅을 하지를 않지만 내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소프트웨어 뭐 안전성 활동을 다 떠나서 하다못해 코딩 룰 체크만 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쉬운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 철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운전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다 자동이면서 무인으로 가다 보니까 좋아졌는데 이제 그게 맞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더 비중이 커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사고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더 블랙박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 열차 제어 시스템들은 아쉽게도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없고요.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온 시스템인데 여기 맨 오른쪽 밑에 KRTCS 한 부분은 이제 저 연구원 주도로 해서 국산화를 해서 검증을 해서 신림경전철에 몇 년 뒤에 개통될 신림경전철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검증하고 베리피케이션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그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그 패널 주제가 뭐 아까 보니까 인공지능 막 그러던데 약간 그렇지만 뭐 실제로 그건 아니었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충분히 검증된 로직이나 충분히 검증된 장치나 제어 장치나 그런 것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충분히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로직이든 다른 게 있더라도 그 50년, 60년 전에 썼던 그걸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한 특정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철도 초기에 개통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걸 약간씩만 모델링 그 엔지니어링에서 조금씩 계속 개선해서 쓰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철도 이외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약간 구닥다리 같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안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무인운전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쫙 부각되면서 좋아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욱더 블랙박스 형태로 가고 있어서 불안감은 또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쪽 같은 아까 그 다른 패널들께서 그 발표하셨지만 그 전기전 쪽 일반적인 램스 규격은 61508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철도 쪽은 그 중에서 이제 6108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철도 쪽 6108-3을 베이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는 6279 해가지고 요 규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철도 쪽의 어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 스탠더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KNR이 이제 철도청 그 공무원 정부 조직이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베이스 6158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안전성 열차 시스템에서 안전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안전성 활동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었다 보니까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계약관계 있으면 했었고 그러다가 2004년인가 5년 그때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사건 나면서 그 안전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개정됐다가 2014년 13년에 안전법이 되고 형식 승인되고 하면서 국내 운영되는 모든 철도 차량은 그 설계부터 시험까지 다 이제 연구원에서 검증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광제 규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철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안전에 그 규제에 관련된 법령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나타낸 건데요. 정리해 보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철도청 용역받아서 하면서 철도청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그 열차 시스템 안전성 기술 지침안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현실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오다가 201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 검증 VMV를 하도록 요구를 그 국토부 장관 규칙에다가 못을 박아서 저희들은 이제 최소한 VMV 정도는 안전성 활동을 따라서 VMV는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하라고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걸 안 하더라도 뭐 어떤 페널티 조건이 법에 없다 보니까 또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14년 그 3년 전이죠. 그 14년 3월에 차량 기술 기준 되면서 요 이제 기술 기준에 맞춰서 검증을 안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법이 강제화되면서 기업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뭐 여러 차례 시도 있고 R&D도 있었고 뭐 다양한 시도도 있어 왔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용역 형태로 그냥 계약 관계에서 발주처의 그 담당자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런 식으로 돼 왔다가 이제 14년 3월부터 이제 강제 규격화돼서 그 검사 다 한 차량이 이제 서울 도시교통공사 2호선에 새로운 차량 가끔씩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가 이제 첫 번째 운행 검사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은 기업의 반발이 심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만 딱 못을 박아서 요거는 1년 유예했다가 1년 반 유예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7년 6월 올해부터 이제 강제 규격화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적용이 대상이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 자동차나 이런 분야들은 이제 그 자동차 그 메이커가 차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유저들한테 내놓고 상품으로 팔면 되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 베이스다 보니까 국내에 뭐 다 아시겠지만 모 회사 한 회사만이 그 사실상 뭐 시장을 90%에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우리는 이 규제를 소프트웨어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법도 만들어 놓고 이제 홀딩을 시키고 해왔죠. 그리고 이제 유예가 올 6월에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더 유예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지금도 새로 계약되는 저 6월 이후부터 계약되는 차량은 이제 무조건 이제 소프트까지 포함해서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규제화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렇고요. 지상에도 많은 제어 장치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상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이제 그 강제 규격화돼 가지고 그때부터 작년 8월부터 이제 6279에 맞춰서 그 검증을 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 오도록 그렇게 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철도 쪽에 그 규제 관련된 것 뭐 다른 도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기본적인 모법이 되는 철도 안전법이 있고요. 그 쭉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관 고시사항으로 해서 기술 기준에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기술 기준의 트리를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이 최초에 이제 고시를 했고 이제 해마다 조금씩 차량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고시를 해서 맨 오른쪽에 그 그린색이 올해 이제 9월달에 고시를 했고 차량은 이제 더 이상 고시를 뭐 새로운 차량이 나오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고시를 하겠지만 더 이상 고시를 안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스톱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같은 경우가 선언적으로 있어 왔지만 그걸 강제 검사할 기간도 생기지 않았고 그 페널티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안 왔던 것들을
차량 용품 기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작년 6월달에 그 신호통신 분야 파트 6로 해가지고 기술 기준을 고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용품에 대해서 지상의 어떤 제어 장치에 대해서도 그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잠깐 보면은 이 기술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우리나라 법령이다 보니까 뭐그 웹에 들어서 보시면 다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점이 안전이라는 타이틀을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가 다 아시겠지만 안전이 중요하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 회사의 어떤 그 지배력이 높다 보니까 기업이 거부를 하면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유예도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 차가 이제 그 다른 나라 수출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무조건 또 유럽의 규격에 맞춰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수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뭐 부품 단위든 차량 그 종합 차량 단위든 다 유럽의 규격에 맞춰서 안전성 활동하고 검증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규제로 어떤 법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적용에 있어서 약간씩 그 저항이 있어 왔던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뭐 설치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안전성 활동하고 검증하고 제3자 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같은 경우에는 다 넣을 수는 없었고요. 일단 세 가지만 넣는데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자형 장치가 진로 제어 장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그 6279에 맞춰서 안전성 소프트웨어 쪽에 안전성 활동하도록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폐쇄기나 궤도 회로 같은 것들은 뭐 우리나라의 국내 영세 기업이 하고 오래전에 국산화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까지 그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을 다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거는 좀 상당히 톤을 완화시켜서 하고 잠재적으로 이제 전자연료처럼 가는 걸로 그냥 비전으로만 제시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완화시켜서 그렇게 국내 산업에 적절한 그 저는 테일러링을 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슬라이드가 같은 건데요. 그 청지시상도 있었고 그 국토부에서 시설 기술 기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강제 규격도 있어왔지만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VMV 하라고 하고 뭐 안전성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이 없고 거기에 대한 그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 조건이 법에 없다 보니까 지키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 발주처의 담당자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계약관계에 넣어서 계약관계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했다가 그 전에는 그냥 계약관계에서 이제 안전성 활동 아까 어제 말씀드린 실 인증들을 받아오고 하다가 KTX 우리나라 이제 신호 쪽에서 최초의 실 인증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은 거는 이제 KTX 그 고속철도 관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2 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2011년에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국토부의 R&D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안전체계 구축 과제라든가 뭐 그런 소프트웨어 그 테스트 기술 지침하는 저희 연구원이 이제 국토부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 소프트 테스팅 할 때 그 어떤 뭐 철도 쪽의 코딩 규칙, 그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들 어떤 항목들, 그다음에 그 커버리지 어떤 커버리지는 얼마큼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 연구원에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그냥 제시한 거니까 뭐 100%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참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 오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도시철도 열차 제어 시스템을 KRTCS를 국산화해서 영국의 이제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실4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안전성 활동에 대한 검증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하고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간으로 올 12월달에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 연구원도 이제 그 인증서도 발행할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도는 시행됐지만 올 6월부터 해서 아직까지 차량 소프트웨어는 검증이 확인된 소프트웨어가 달린 차량은 아직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내년 말 정도는 이제 운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 있는 연동 장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이제 인증서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뭐 오전에 다 이렇게 그 규격 배수해 가지고 안전성 활동하는 뭐 방법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그 제 업무 자체가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인증하고 검사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